이번에는 수평을 한번 올려보세요. 수평에서는 더 안 올라가지? 더 올려보세요. 이게 더 안 돼요? 예. 네, 이렇게 기준 잡아야 돼요. 내리시고 앞으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깨 질환, 회전근개 파열이 대표적이죠. 어깨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렇게 치료하시면 여러분 100% 좋아져요 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더니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으세요. 그게 말이 되느냐부터 해서 뭐 별 이상한 얘기까지 다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치료된 결과 이 쭈루룩 해서요 한번 치료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앞으로 한번 올려보시는 거예요. 한번 올려보세요. 옆으로. 앞으로 쫙 당겨주고. 다시 내렸다가 옆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쭉. 완전히 맨 밑에서부터 내올리게 하죠. 올리세요.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이게 비교가 금방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따놨어요.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어깨 높이하고 어깨 팔 올라가는 걸 보면 거의 수평에 가까운 조금 더 되는 정도죠. 네, 그런 정도인데 지금 어때요? 어깨 높이에서 각이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되죠. 여러분 좋은 치료라는 건 뭐냐면 매번 치료할 때마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야지 되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여러분들께 반드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수 있는 병원, 그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서서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자 잠시 뒤에 여러분들이 빨리 좋아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해부학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뭔지를 아주 간단히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이 이겁니다. 여기 요 근육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근육은 어깨뼈 있죠. 어깨뼈는 허공에 매달려 있는 뼈인데 매달게 해주는 근육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근육이에요. 극상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파열이 오는 거죠. 파열이 오게 되면 얘가 팔을 잡아 당겨서 유지시켜 주는 건데, 이렇게 파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이 점점 이렇게 빠지고 팔을 움직일 때 아플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파열이 되면 여러분 어깨가 아픈 거예요. 두 번째, 파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참 짐짓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힘줄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뭔가 이렇게 충격이 있었어. 자꾸 충돌이 일어나. 부딪혀. 많이 쓰시겠죠? 많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점점 이렇게 스며들어가면서 상처를 입어요. 입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파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찢어진 걸로 착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얇아지는 거예요. 얇아지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이 썼어.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더 얇아지겠죠? 예.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열이 되겠죠. 파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뼈가 쭉 늘어집니다. 밑으로 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옆에서 딱 보시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건강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팔에 이제 이 근육이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손으로 눌러보면 만져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깨 한번 직접 만져보십시오. 만져서 이거 움푹 들어갔으면 파열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 가서 판단해 보시면 좋아요. 나중에 완전 파열이 되게 되면 팔을 드는 동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팔을 못 들어요. 그런데 무섭죠. 팔을 못 든다는 거, 팔을 못 쓴다는 건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3, 4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작으로 팔을 들 수가 있어요. 그걸 대체 동작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파열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뭐 썼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팔을 마비된 환자처럼 못 쓸 거라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다음 제가 힘줄 파열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마침 그 좋은 자료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요때가 다친 시점이고요. 아물기 시작할 때 염증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치료되는 과정이 있고요. 회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요 기간에는 무지 아프겠지. 여기 다쳤을 때하고 염증기 때는 통증이 말도 못해. 엄청 많이 아파요. 근데 여기 이 과정 치료기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보셨을 때 상처 부위도 많이 줄죠. 많이 줄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통증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굉장히 가라앉죠. 그 다음 리모델링, 이거는 뭐냐, 겉으로 봤을 때 약간 흔적만 남죠. 흔적만 남고 속에는 뭐 거의 월정해졌잖아요. 약간의 퇴행성 변화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때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깨 힘줄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요 시점 있죠.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극을 달하는 시간이 7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기 과정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논문은 10주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2017년도 논문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7년도 이 독일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기간이 대략 16주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회복기 개념은 뭐냐면 이게 완전히 이제 흔적도 없어지는 그 시점인데요. 이 시점까지는 제가 알고 있던 건 1년 정도라고 봤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1.5년, 그러니까 18개월 정도죠. 예, 18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시점까지는 통증이 무지 많죠? 되게 많아. 근데 요 시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적거나 없다 그랬죠. 없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프다가 덜 아프거나 안 아파지니까 야 이제 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감하신 분은 이제 이전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과정, 회복 과정을 못 거치고 다시 반복적으로 염증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요. 안 아프면 당연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에서 느끼는 인위적인 착각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아프다고 해서요. 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아파도 아직 아물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1년에서 1.5년. 지루하죠. 근데 이 지루한 이 기간을 잘 못 버텨가지고요. 5년씩 10년씩 고생하고 나중에 수술까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만든 목적, 빨리 좋아지는 방법을 논문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반드시 하셔야 될 거. 현재 아프고 불편한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세요. 이 병원은 유명한 병원, 훌륭한 병원보다 유명한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 좋은 병원을 찾으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기적으로 되셔야 돼요. 이기적. 어떤 거냐면 아무리 좋은 치료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다 하더라도 비록 그 치료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통증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몸 스스로가 경험을 못해. 그러니까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그럼 그거는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증 조절을 통증 조절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몸하고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몇 주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치료 받으면서 나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통증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안 아파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돼. 1년 정도는 관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 과정이 1년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요때는 안 아프단 말이에요. 이때 더 많이 쓰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년 정도는 전문의하고 관찰하면서 뭘 하라고요? 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운동법을 병원에서 배우십시오. 이거는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뭐 기타 관련 업종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배우시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그 방법 솔직히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환별로 가장 적절한 운동, 근육 사용법, 포스처, 동작, 자세, 정렬 그런 것들은 병원이 가장 우수하고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만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좋아지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 과정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반복해서 드려볼게요. 초기 염증기 굉장히 아프거든. 통증 조절만 잘하고 여러분 어깨 조심만 하면 돼요. 72시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피크고요. 사실 이때부터 10주, 12주니까 대략 3개월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 기간 때는 통증 조절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관절이 굳지 않도록 전문적인 치료, 이때 도수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 동안 꾸준히 잘 하시고 덜 사용하셔야 되겠죠. 여기 써 있죠. 덜 사용. 그다음 건강한 운동법을 배우시고 1년 동안 어깨 관리 해 주시는 거죠. 너무 단순하죠. 현실적으로 이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지켜만 주신다면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될지, 치료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 경험치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아파서 왔을 때 좋은 병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으신다면 치료받은 날부터 통증이 감소되는 경험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치료받은 날부터 아픈 게 안 사라져.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병원 선택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병원을 선택하면 치료받은 날부터 아프긴 해도 전보단 좋아졌어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아직은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으로 대략 2, 3개월 정도면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불편함과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때부터는요 건강한 운동법을 배우시고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시게 돼요. 그리고 개인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거 얼만큼? 1년 정도만 하시라는 거고요. 최근 논문으로는 18개월 정도까지인데 실제로 그 정도 안 가요. 그렇게 안 가고 보통 1년 정도만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때부터는요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 있죠. 배드민턴, 골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금씩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라는 걸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만약에 배드민턴을 치는데 결정적인 찬스가 왔어요. 강 스매싱 한 방이면 게임이 다 끝나. 그럼 확 휘두르죠. 그럼 또 다쳐요. 그럼 병원 돈 벌어주게 하는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꾹꾹 참으세요. 참으시면 빨리 끝납니다. 자,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돌아와도요 얘는 한 85% 정도의 복원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100%였으면 85% 정도만 힘줄이 복원된다고 보시고요. 대신에 주변에 건강한 운동법을 제가 배우라 그랬죠. 건강한 운동법을 통해서 다른 근육들을, 다른 힘줄들을 활성화시켜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돼요. 이게 모범생스러운 치료법입니다. 정리할까요? 한마디로 초기에 아픈 거 조절 잘하는 병원 찾아서 아픈 거 노출되지 말란 얘기고요. 그 상태에서 꾸준히 운동하면서 1년 정도 인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기신경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는 게 저기 전기신경치료라는 건데요. 아주 전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방법인데요. 특히 통증 조절하는 면에서 전기신경치료는 아주 탁월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 선생님들이 계세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신데 공부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순수한 아마추어 모임입니다. 영상 말미에 간단하게 안내 영상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계속 아프면서 버티는 게 나아요? 통증을 줄여서 덜 아프거나 안 아픈 상태로 버티는 게 나아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현재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
예, 지금도 오래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 첫 번째 좋은 병원을 찾아갔는지, 두 번째 어깨 관리를 잘했는지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희망은 있죠. 아무리 오래 고생했다고 하더라도요. 위에 좋은 병원 찾기와 어깨 관리만 지금부터라도 잘해 주시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 1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고생할 이유가 정말 없어요, 여러분. 예, 정말 없습니다. 제가 있는 병원을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믿기 전에 먼저 몸을 믿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은퇴하신 정형외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낡어도 내 거가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을 믿으십시오. 몸은 일정 기간만 주잖아요. 일정한 휴식기와 안정기 시간 여유만 주면 자기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치료제고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몸이 바로 병원이라고요. 그걸 먼저 인지하시고 진짜 우리 현재 이런 병원들은 여러분 몸이 스스로 열심히 복구하는 기간 동안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전기신경치료학회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핸드폰상에서는 찾기는 어렵고요. 핸드폰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컴퓨터로 먼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보는 저희 그 영상이에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게시자 이름이 있습니다. 전기신경치료학회 WCNE 하고 여기 이미지가 있죠. 아무거나 눌러 보십시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유튜브 상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 이미지 있죠. 예, 상단 이미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공부하는 곳인데 환우분들이 워낙 많이 여쭤보셔 가지고 지금 일반 환우분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카페로 바꿔놨어요.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옛날에는 여기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어가지고 지도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요. 여기 게시판 메뉴들 보면 신입회원 보면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로 나뉘어져 있죠. 이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번거롭지만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찾으시면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입하고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네이버에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전기신경치료학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면 웹사이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튜브 말고 여기 오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에서 여기 그 카페가 있죠. 이거는 저기 유튜브 상에 하는 거고 요 학회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그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